자, 파트 중요합니다. 자, 부분, 분할. 자, 부분이란 얘기는 우리가 어떤 역할에 있어서도 내가 이 부분을 맡을게 이런 식으로 역할적인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서 분할하다, 디바이드죠.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냥 부분이지. 그지? 거기에다가 형용사 만들어놨으니까 부분적인. 그지? 자, 그래서 부분적인이 첫 번째인데 이 녀석이 부분적인인데 결국은 소수만 생각한다 해서 불공평함보다는 편파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 파셜이. 그러니까 뉘앙스상 그냥 부분적인이라 하고 가면 되는 거죠. 1번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완성된 상태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부분이라는 얘기.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impartial. 자, 이 IN이 not이죠. 자, 부분적이지 않은. 이거는 원래 없었던 단어인데 최근에 새로 생긴 단어다. 왜? 사람은 말을 하기 편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게 반대니까 부분적이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은. 그래서 편견 없는. 편견 없는. 그 다음에 부분적이지 않은 공정한. 부분만 생각하지 않은 요런 뜻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impartial을 똑같은 단어로 바꾸면 fair겠죠. fair. 공정한. 뭐 요 정도의 뉘앙스를 가졌다. 자, 2번 보면 역사가드는 impartial.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 알겠죠? 역사학자들은 공정해야 된다. 하지만 하면서 가는 거죠. 자, 리딩도 꼼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tition. 자, 요 partition은 ti온에도 끝났다고 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사의 뜻도 있죠. 그래서 ti온에로 끝나면 보통 명사의 뜻인데 동사의 뜻도 가지는 게 대표적인 게 펑션이죠. 펑션도 명사, 동사로 쓰이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 있으면 동사,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죠. 자, 보통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죠. 자, 어떤 거? 분할, 칸막이, 구획, 분할하다, 구분하다. partition. 자, 그러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 영어는 행위와 결과가 같다고 있죠. 자르면 그 결과는 구획이 되죠. 그래서 회사 같은 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콜센터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칸막이가 다 쳐져 있죠. 파티션이.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책상을 두고 하죠. 이걸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be committed to 명사 동명사 헌신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헌신했다. 이런 분할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런 컨디션을 만드는 거 그리고 유니티하고 통일과 독립을. 자, partisan. 자, an이 붙으면 사람입니다. 사람. 자, partisan. 자, part. 어디서 많이 봤다? take part in. 즉, 요게 뜻이 뭐냐면 일부가 된 사람이다. 일부가 된 사람. 참여한 사람.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 자체에 party가 뜻이 뭐가 있노? 이게 일부. 그 다음에 당사자라는 뜻이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파티가 정당이라는 뜻이 있죠. 파티가
정당. 자, 그러면서 요 녀석의 뜻이 팔티전이 이런 정당, 집단의 당원, 일당 이런 식으로 쓰이고 형용사로는 보수파, 진보파 이런 식으로 파벌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파벌의 당원, 일당. 혹시 그 한국사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빨치산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나? 안 배웠어요. 자, 빨치산이 예전에 북한군 빨갱이가 숨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빨치산이라고 했는데 이 빨치산이 산인 줄 압니다. 산은 맞는데 어떤 산? 빨치산. 요거를 뜻합니다. 이거를 아는 역사학자들이 드물다. 자, 그래서 이게 팔티즌인데 이런 빨갱이, 이런 우리나라하고 다른 당원이 숨어있다 해서 빨치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빨치산은 영어입니다. 영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01번 particle.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자, particle 미립자, 소립자 이런 뜻이죠. 전체에서 작은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particle. 자, 미립자라는 뜻도 있지만 극소리라는 뜻도 있고 미립자가 어려우면 그냥 소립자라고 해라. 작은 거 소립자. 입자죠, 입자. particle이 그냥 입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뭐 굳이 리딩을 하지 않을게요. 자, participate. CIP가 take의 뜻이었죠. 앞에 복습 잘하세요. 자, participle입니다. participle. 우리가 말하는 과거 분사를 얘기하죠. P. 그래서 BP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participle을 분사라고 한다. 왜? 분리시킨 거지. 어떻게 분리시켰다? 보통 우리가 PP를 participle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분사가 participle이다. 이거 학교에서도 잘못 배우는 거고 이 녀석이 무슨 역할도 한다? 이 꼴이 동명사로서는 명사 역할도 하고 이 꼴이 현재 분사로서는 형용사의 역할도 한다고 해서 participle이다. 분사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건데 participle을 보통 PP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알겠죠?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있죠. 자, 넘기죠. 응? 자, 그 다음에 impart. 자, IM은 여기서는 부정이 아니고 in의 뜻입니다. in의 뜻. 뭐 요거는 똑같은 뜻을 하나 적어놓죠. convey. 이거하고 똑같다. 자, impart가 여기서는 in의 뜻이다. in. 자, in, on, 어디에 대해 정보를, 원래 뜻이 어디에 정보를 떼어주다다. 떼어주다. 이게 이렇게 변한 거다. 자, 이번에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블랙요원들의 그 파일이 노출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블랙요원들 다 한국으로 돌아왔죠. 우리나라 그냥 일반 스파이죠. 자, 그 다음에 apart. 뭐 하루 이틀입니까? 부사로도 apart 떨어져 있는, 형용사로도 apart 떨어져 있는, 다른, 떨어져서 다른 apart.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apart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자, apart에다가 hate를 딱 붙였다. aparthehate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남아공의 아프리카의 인종차별주의를 aparthehate라고 한다. 뭐라고 인종차별? 남아공의 인종차별이란 뜻이 apartheid다. 정확하게 apart가 있지 않습니까? 나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국식으로 흑인하고 백인을 이렇게 차별, 인종차별하는 게 segregation이다. 자, segregation. 이거 했던 거. 했죠. SC가 붙었다. 이것도 분리 아닙니까? separate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인종차별은 무조건 두 개 다 기억해야 된다. segregation, apartheid. 요거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지문에. 미국도 그냥 인종차별로 했는데요. 자, 둘 다 인종차별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아파트먼트가 떨어져 있는 방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아파트라고 하죠. 하지만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외래어로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롯데 아파트 이런 식이지만 원래는 미국은 전부 임대를 많이 주거든. 임대를 준 아파트를 아파트먼트라고 한다. 알아는 둬라. 자, 그리고 아파트라는 개념을 영국에서는 플랫이라고 한다. 영국식은. 플래시요? 영국에서는 플랫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플랫, 평평한. 이게 아파트다. 평면이잖아. 자, 그래서 아파트, 플랫 이런 식으로도 지문에도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집주인은 이렇게 부르죠. 지주, 랜드 로얼입니다. 랜드 로드. 이게 집주인, 주인, 집주인. 그러면 그 안에 임대 들어서 사는 애들을 세입자라고 한다. 세입자. 세입자는 많이 나옵니다. 테넌트다. 테넌트. 알아놔야 된다. 자, 세입자는 테넌트. 땅 지주는 랜드로드. 로드가 지주거든. 랜드 롤드 LORD. 로드. 로드가 지주라는 뜻이다. 지주. 로드. 반지의 제왕이 뭡니까? 영어요. 로드 오브 링이죠. 영어로요. 그래. 아유, 반지장 봐가지고. 진짜 골룸 같은 놈. 아, 자,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미국식의 아파트는 콘도 아 미니엄입니다. 호텔 갔을 때 콘도 있던 뭐예요? 우리는 이걸 줄여서 콘도라고 하죠. 콘도가 고급 아파트를 뜻한다. 그거 아세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아파트를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콘도라고 해. 콘도미디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파트라고 해버리는 거죠. 임대 들어가 있는 게 임대 아파트가 아파트고, 예, 원래는 콘도 미디엄이 아파트다. 근데 외래어로 우리는 그냥 아파트라고 하는 거지. 콘도 다른 뜻 없어요? 콘도가 고급,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별장, 무슨 콘도 이런 거 있잖아. 이 콘도가 고급진 무슨 뭐고 숙박 시설이다 이 말이다. 콘도가 무슨 콘도가 하나 콘도 뭐 이런 것들 알겠지? 이렇게 하잖아. 놀러 갔을 때 하나 아파트 이렇게 안 하잖아. 호텔 자, 계속 가봅니다. 디팔트.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D는 다운, 오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발하다, 벗어나다. 디팔처, 출발. 자, 그런데 디파트먼트를 애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디파트먼트. 자, 디파트먼트는 뜻이 뭐다? 부서, 과, 그 다음에 학부죠.
당연하죠. 왜? 나눠놨으니까. 나눠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부서과 학부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을 뭐라고 부릅니까? 롯데 디파트먼트라고 보통 부르죠. 그 백화점 안에 뭐가 전부 다 층마다 다 구분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부서과 학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파트먼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세일즈 디파트먼트라면 영업 부서겠죠. 보험회사 같은 영업 부서 이렇게 되겠죠.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카운터파트. 자, 카운터는 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against다. against. 카운터펀치 할 때. 내가 날리면 상대 쪽에서 날라오는 게 against도. 그래서 이게 again 파트가 뭐냐면 요거죠. 자, 첫 번째 뜻 상대방. 내 반대 부분 그게 상대방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사본이라는 뜻이다. 사본. 사본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상대물이죠. 자, 카운터파트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상 어원은 귀족, 법, 종교다. 판결 내릴 때 이 문서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카피, 사본으로 하나 더, 짝이 되는 하나 더 이거를 만드는 이거를 갖다가 카운터파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1번에 상대된 2번. 그래서 상대방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고 상대물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고 사본이란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법률 문서의 사본을 원래 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3번을 해석하면 인쇄된 실크 타이는 훨씬 더 싸다. 어떤? 우분, 실로 짠 상대물보다, 실로 짠 타이보다, 카운터파트.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람일 때는 상대방, 사물일 때는 상대물. 자, 컴파트먼트. 자, 여기서 come은 together, 그 다음에 강조죠. 여기선 강조다. 칸막이, 구획, 객실, 뭐다? 기차 생각하면 된다. 해리포터 기차. 영국 이런 유럽 기차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칸막이에 들어가서 한번 봤을 겁니다. 칸막이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 봤지? 네. 그래서 그거를 컴파트먼트라고 한다. 분할된 공간. 파티션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건 분할된 공간입니다. 분할된 공간. 자, 그러면서 상시 글로브 컴파트먼트가 뜻이 뭐겠노? 힌트 자동차. 자, 그래서 글로벌 컴파트먼트가 우리 운전석이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차 앞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작은 수납 공간 있죠. 이 부분을 글로브 컴파트먼트라고 합니다. 왜? 미국 애들은 여기에 예전에 야구 글러브를 넣었거든. 그래서 요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레일웨이 컴파트먼트 하면 기차 객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오케이. 자, 이번 파트 펠, 펄, 내다, 몰다. 자, 드라이브, 푸시. 이런 뉘앙스를 가진 거죠. 컴펠, 익스펠, 프로펠, 디스펠, 레펠 다 나오고 어필, 리필, 펄즈, 임펄즈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컴펠 정말로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쌤이 별표를 칠 건데 compel, together이죠. together. 함께 밀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밀다. 그래서 강제하다. 어려우면 이렇게 강요하다. 아, 그럼 선생님 compel이 강요하다. force하고 똑같이 외우면 되네요. 자, 적어 드릴게요. force. 그 다음에 impel. impel.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하다. oblige. 이런 뜻하고도 다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로도 많이 나온다. compelling 이렇게. 강요하는 이렇게. compulsion은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요 두 개가 중요하다. 울리지. 자, compulsive. 강박에 사로잡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compulsory. 이게 많이 나온다. compulsory가 뭐냐면 이게 강박에 사로잡힌, 즉 강제적인이란 뜻. 강제적인 건 결국 오블리지죠. 의무적인. 그게 결국 필수적인이거든. 자, 그래서 이 compulsory가 정말 많이 나온다. 이 두 단어의 뜻으로 해요. 의무적인, 필수적인. 그러면서 이 단어하고 똑같이 많이 나오는 게 요거다. mandatory입니다. 우리 커맨드 할 때 mand가 명령하다 아이가. 그래서 mandatory가 이게 필수적인, 의무적인,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compelling은 강요하다. compulsory, 딴 거 외우기 싫다. 그럼 compulsory만 기억해. compulsory, 의무적인, 필수적인. 됐죠? 자, 작가들은 feel compelled 부정사. 압박당한다, 강요당한다, 억지로 뭐뭐를 해야 한다, 강박관념을 느낀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자, compulsive가 이게 심리적인 부분을 보통 얘기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자, 4번에는 모든 젊은 남자들 코리아는 BPP2 부정사 2년 동안 요구된다 하라고. compulsory military service. 뭐다? 의무적 군복무를. 가보도록 하죠. EX out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drive out. 자, 뭐다? 자, 학교나 조직이나 이런 장소를 갖다, 장소에서 드라이브 아웃, 무조건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다. 익스펠이 밖으로 몰아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몰아내다, 없애다, 추방하다, 몰아내다, 추방하다 이런 단어하고 똑같이 쓰는 게 너희가 알고 있는 베니시다. 이 베니시가 몰아내서 추방해서 없애다란 뜻이고, 그냥 요 베니시 이거는 그냥 없애다라는 뜻이다. V하고 B하고 철자 조심해라. 아, B 베니시는 몰아내서 없애는 거고, 그냥 V 베니시는 그냥 없애는 거다. 알겠죠? 베니시 되고 싶나? 안 그러면 V 베니시 되고 싶나? 뺏긴 않죠. 자, 정부는 노력했다. 외국 기자들을 expel, 몰아내려고. 자, 프로는 뭐 포월드 아닙니까? forward, 앞으로죠. propel, 앞으로 밀다다. 그래서 이거죠. 추진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요 단어 말고 프로펠런트라고 요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ANT가 붙으면 주체죠. 예.
우리가 배에 뭐가 달려있노? 프로펠러. 헬리콥터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지. 그게 추진체다. 추진체. 돌아가는 거. 그게 프로펠이다. 그래서 실제 해군 가면 명령이 몇몇 함대 추진하라 이렇게 한다. 전진하라가 아니고. 알겠지? 프로펠 돌리라 이 말이다. 그러면 프로펠런트는 뭐겠노? 추진하는 녀석이겠지. 그래서 분사체다. 쉽게 생각해라. 프로펠런트, 분사체, 스프레이. 그 다음에 디스펠. 디스펠은 어팔트도 있고 그 다음에 어웨이도 있고 많죠. 분리해서 밀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요렇게 할게요. 자, 디스펠은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분리해서 밀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나 이런 일 있었는데 에이씨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다. 그래서 디스펠이 뜻이 뭐냐면 이게 떨쳐버리다. 떨쳐버리다. 그러니까 내용도 마찬가지지. 자, 다가오는 일강의 그 두려움을 없앴지만 외로움은 증가했다. 디스펠. 리펠, 백, 어게인. 자, 이게 뭐냐면 반대로 밀다다. 반대로 밀다. 자, 뜻은 쫓아버리다. 반대로 가게 만드는 거야. 군대, 그 다음에 뭐 자석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줬다. 혐오감 주다. 무슨 얘기냐면 리펠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쁜 여자가 있는데 현준이가 예를 들어서 그 여자 앞으로 이렇게 다가갔어. 그럼 그 여자가 뭐야? 이렇게 뒤로 가는 게 리펠이야. 뒤로 가는 게. 알겠지? 왜? 현준이가 혐오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단어는 그냥 이렇게 외워.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지. 몰아내다. 디스펠, 리펠 이렇게는 외워. 몰아내다. 이게 뭐냐? 그냥 군대에서 만약에 리펠했다. 그럼 무슨 얘기겠노? 뒤로 갔으니까 이게 격퇴되다, 후퇴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몰아내다라고 기억하세요. 몰아내다. 알겠죠? 오케이. 그녀의 헤비, 두꺼운 화장과 싼 향수가 그를 리펠, 뒷걸음치기 했다. 혐오감을 줬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필. 어필은 다 알죠? AP, 자음동화, 투의 자음동화죠. 예, 투의 자음동화. 자, 어떤 방향으로 배를 몰다라는 뜻이다. 원래 어원이. 어떤 방향으로 배를 몰다.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쓴다고 했어? 재판에서 많이 쓴다고 했지? 재판에서 이게 말을 건네다, 이렇게 어필하다 해서 이렇게 호소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다. 그래서 명사로는 어필이 호소지. 우리가 어필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내가 막 상대방한테 호소하는 걸 매력이라고 하지. 그래서 어필이 매력이라는 뜻도 있잖아. 우리가 심판한테 어필이 좀 심하네요 이 말이다. 항의하는 거. 예, 실제 축구할 때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동사로 오면 자동사다. 어필 to가 올 수밖에 없겠지. AP가 to니까. 자, 리필. 자, 법, 제도다. 이거 아까 똑같이 생각해. 아까 리벨이 있었지. 뒷걸음쳤지. 리필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예. 철회하다.
철의 폐지. 펄즈. 자, 펄즈가 푸시입니다. 알겠죠? 예, 한마디로 펄즈가 비트죠, 비트. 둥둥둥둥. 이 비트가 우리가 안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둥둥둥 펄즈 맥박, 사람으로 따진 맥박. 그 다음에 소리, 둥둥둥 하는 소리, 고동이라는 뜻이죠. 자, 임펄즈, 펄즈에서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인 안에서 푸시, 즉 밀쳐내는 거다. 마음 안에서 뭔가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야, 막. 그게 뭔데? 추진력 자극이지, 임펄즈. 충격은 외우지 마.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임펄즈보다 또 같이 많이 나오는 게 임펄시브다.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펄시브. 자, 임펄시브가 뜻이 뭐겠노?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안에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게 뭐고? 임펄시브. 흑염룡. 충동적이다. 자, 그래서 임펄즈가 추진력, 자극이란 뜻이면 임펄시브는 충동적인, 안에서 끌어나오는 어떤 감정, 이런 충동적인 살인할 때 임펄시브를 쓴다. 알겠죠? 예. 오케이.